이슈, 교차 지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교차 지원 비율은 발표는 하고 있지 않아요. 경희대 정도가 지금 전년도에 발표를 했고 많은 대학들이 이제 발표를 하고 있지 않고 경희대도 실제로 발표를 했을 땐 수학을 갖고 교차 지원 비율을 좀 따졌죠. 수학을 미적을 받느냐 아니면 확통을 받느냐 기하를 받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이게 교차 지원이다 아니다를 봤는데 올해 어때요? 수능 어땠대요? 응시나 접수 인원에서 미적을 본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 5.7%포인트 정도가 증가를 했지요. 조금 이따 또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전략적으로 사탐을 보고 미적을 본 친구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이제 교차 지원이다 라는 의미로 봤을 때는 그 친구가 탐구를 어느 과목을 받느냐를 갖고 이제 교차 지원이라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저희 진학사에 있는 모의 지원 합격 예측 가지고 봤을 때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건 전년도 그룹별로 봤을 때 이제 그룹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룹을 봤을 때 대략적으로 저 정도의 인원이 교차 지원을 했고 주황색으로 지금 보여지는 건 올해 지금 저희 모의 지원 상에서 이 정도의 학생들이 교차 지원을 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전년도보다 적네요. 파란색 전년도는 실제인 거고 어떤 의미로는 실제인 거고 주황색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상황에서의 모의 지원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많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 지원에서는. 어찌됐든 올해도 마찬가지로 교차 지원은 지속될 걸로 보인다. 단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거 하나는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같은 그룹 내에서도 대학에 따라서 교차 지원의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몇 가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1그룹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뭐 서울대, 연대, 고대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서울대 올해 여러분들 아시죠? 교과 정성평가를 실시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저희가 봤는데 제2 외국어 및 한문을 올해 응시한 응시자가 전년도에 비해서도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증가를 했어요, 올해. 예전에는 제2 외국어 및 한문 같은 경우가 사탐 과목의 한 과목으로 대체가 좀 됐기 때문에 제2 외국어 및 한문을 보는 친구들이 상당수 있었는데 지금은 대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제2 외국어 및 한문을 보는 친구들은 일반적으로 서울대에서는 필수로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봐야 되거든요. 늘었다? 그럼 올해 자연계 학생들 중에서도 서울대로 교차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제2 외국어 및 한문을 신청한 학생들이 상당수 있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관점으로만 보자면 서울대도 올해도 전년도도 상당히 많았어요. 올해도 서울대 교차 지원 비율은 적지 않겠네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연고대를 본다라고 한다면 연고대 교차 지원 비율 상당한 대학이죠. 연대나 고대는 좀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교차 지원 비율 같은 경우는 뭐 수학이라든가 탐구, 그러니까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교차 지원 비율이 좀 많고 적고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수학의 비중이 좀 높다라고 한다면 상경계열 위주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연대나 고대 같은 경우의 교차 지원은 어떤 느낌이냐면 상경계열과 함께 어문계열에서도 상당수 나타나는 거죠. 왜? 한 그룹이나 두 그룹 정도의 아래에 있는 자연계 학생들이 경영이나 뭐 경제나 이 모집 단위를 쓰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연고대에서. 그럼 뭐 불문이나 노문이나 이런 어문계열까지 쓴다라는 거죠. 어떤 것만 보고요? 그죠? 대학 네임드만 보고. 그래서 뭐 연대나 고대 뭐 요 정도 수준의 대학들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양극화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상경계열과 하단에 있는 어문계열, 하단학과들까지도 교차 지원이 상당수 발생한다 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그룹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이제 서강대, 성대, 한양대, 이대를 본다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 대학들도 특징이 좀 나타나죠. 교차 지원 비율이 상당히 높은 정말 많은 서강대, 교차 지원 비율이 상경계열 위주로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한양대, 그리고요 교차 지원 비율이 의외로 좀 적은 성균관대, 이화여대, 이렇게 또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차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 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그냥 내가 한 개 그룹 또는 두 개 그룹을 높이기 위해서
그 대학 그냥 교차 지원을 해야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거요? 수학의 반영 비율과 탐구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변표 어떻게 적용하느냐까지 여러분들이 좀 고려하면서 교차 지원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표 보면서 또 하나 그럼 제가 잠깐 요거까지만 언급하고 넘어갈까요? 궁금한 거 하나 있을 거예요. 선생님 보니까 저기 국숭세단 라인, 소위 얘기하는 국민대 승실대 요 라인에 보니까 지금 모의 지원 상인데도 불구하고 전년도보다 교차 지원 비율이 지금 높아요. 실제 전년도보다도 상당히 지금 높은데 왜 그래요? 저희가 예측컨대 국민대의 영향인 것 같아요. 국민대 같은 경우가 전년도까지 100분위를 활용했거든요. 근데 올해 표준 점수로 좀 바꿨고요. 표준 점수로 좀 점수 활용 지표를 좀 바꿨고요. 그리고 국민대 같은 경우가 올해 인문계열의 수학 반영 비율을 10%를 높였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년에 비해서는 지금 교차 지원 아이가 좀 수월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조 그룹에서 교차 지원 비율이 좀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아마 국민대의 영향이지 않을까. 저희가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예측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요거 보시면서 저런 이유 때문에 교차 지원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구나. 저기는 조금 적네라는 걸 좀 유추해 보시면서 지원 여부라든가 전략을 좀 수립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뭐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요 자료는 지금 현재 저희 모의 지원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요 점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로만 얘기하다 보니까 못 믿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 일단 한양대 경영학과예요.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죠? 한양대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교차 지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대학 모집단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보세요. 저기 제가 이제 주홍색으로 색깔 칠해놨는데 모의 지원상에서 1등부터 15등까지 제가 쭉 한번 봤는데 몇 명이에요? 9명 정도 되나요? 세보세요. 9명 정도 학생이 자연계 학생이에요. 소위 얘기해서 과탐 보고 미적 본 친구들이라는 거죠. 특히 저기 14등 학생 한번 볼래요? 저도 이제 지금 보고 있는데 14등 학생 같은 경우는 보세요. 국어 같은 경우는 100분위가 79예요. 79. 올해 쉬웠대는데, 그죠? 쉬웠대는데 100분위가 79라고 한다면 소위 얘기해서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다른 영역을 좀 잘 보긴 했겠지만 실제로 요 정도 그룹에 뭐 한양대 정도 그룹에 어때요? 그러니까 인문계열 학생이라고 한다면 인문계열을 그냥 쓰기에는 무리가 있네. 만약에 이 친구가 인문계열이었다고 한다면 못 쓸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도 지금 드는 거죠. 근데 이 친구 미적을 봤는데 미적 99예요. 탐구 한번 보실래요? 과탐 같은 경우는 한 과목은 90, 한 과목은 86. 그 위에 있는 친구들 봐도 2등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과탐 두 번째 과목은 100분위가 72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의 성적이 어때요? 수학의 성적이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한양대 경영으로도 교차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제 교차 지원이 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한양대를 좀 보여드렸고요. 같은 그룹 내에서 교차 지원이 조금 적은 대학, 제가 아까 어디라 그랬어요, 그죠? 성균관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비슷한 수준인데 또 성대 경영을 보니까 확연하게 차이가 좀 나네요. 선생님 보니까요, 미적을 본 친구가 3명이 있네요. 저기 1등하는 친구도 지금 미적을 봤네요. 제가 아까 전략적으로 봤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요? 사탐을 보면서 표정을 좀 잘 받기 위해서 미적을 보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친구 탐구는 지금 사탐 봐서 99, 100이에요. 근데 미적분 본 거죠. 그래서 미적분 95예요. 1등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사실은 교차 지원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죠. 이 친구는 그냥 인문계 학생 같아요. 근데 수학을 미적분 본 거죠. 실제로 성균관대 지금 현 상황에서 성균관대 경영학과에 지원한 친구 중에 15등 안에 드는 친구 중에 교차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 친구는 4등 학생인 거죠. 4등 학생. 그죠? 국어 100이고 미적 92고 과탐 97, 90 맞은 이 친구가 지금 교차 지원을 한 거고 나머지 학생들은 그냥 다 어찌 보면은 인문계열 학생인 거예요. 확연하게 지금 구분이 되죠. 왜요? 전년도에 성균관대 같은 경우가 탐구 변환 표준 점수를 통해서 인문계열 학생들이 유리하도록 변환을 좀 해줬으니까요.
자, 참고적으로 지금 요 보여드리는 건 아직 대학별로 변표가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올해 변표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전년도 변표를 기준으로 이제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좀 변경될 개연성은 좀 있어요. 어쨌든 지금 두 개 대학만 봐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올해도 수학이 좀 변별력 있게 나왔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나 교차 지원은 빈번하게 발생을 할 수 있을 거고,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어떻다고요? 올해 탐구가 조금 난이도 있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거기다가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올해 탐구 반영 비율을 10%를 올렸죠. 또 상승시켰기 때문에 성대는 올해도 역시나 교차 지원이 조금 덜 나오겠네 라고 여러분들이 유추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수학 반영 비율과 함께 제가 탐구 변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안 보셔도, 숫자가 안 보인다고 숫자가 잘 안 보여요. 이거 전년도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안 보셔도 돼요. 근데 탐구 변표를 보실 때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전년도보다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탐과 과탐의 차이가 좀 줄 거야. 전년도보다는. 이 얘기는 하나 드렸고요. 또 하나 잘 보셔야 될 거는 각 대학별로 변표를 이제 발표하고 그걸 적용할 때 두 가지로 아마 적용을 할 거예요. 어떤 거냐면 내가 응시한 과목의 변표를 그대로 끌고 오느냐, 아니면 내가 지원한 그 모집 단위의 계열에 따라서 변표를 적용을 할 거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응시한, 내가 시험 본 그 사탐이냐 과탐이냐에 따라서 변표를 적용을 하는 대학이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내가 지원한 그 학과 모집 단위에 따라서 변표를 적용을 하는 대학이라는 거죠. 요거에 따라서도 사실은 좀 유불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요 점도 여러분들이 좀 고려하면서 지원 전략과 여부를 좀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올해는 사탐이 어려웠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사탐과 과탐의 차이가 줄어들 거야. 말씀드렸죠? 전년도에는 성균관대 빼고요. 사탐에 비해서 과탐이 3점 정도 높았는데 올해는 이 차이가 거의 없을 개연성이 높아. 이 점 기억하시고 대학에서 변환 표준 점수를 올렸을 때 그걸 통해서 내 점수를 계산해서 지원의 유불리, 교차 지원의 유불리를 좀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교차 지원 얘기를 했어요. 올해도 교차 지원이 지속이 좀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요, 알겠고요. 알겠는데, 그럼요. 교차 지원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이거 참 궁금할 거예요. 전년도에 막 이런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어요. 어떤 거요? 한번 보실래요? 제가 다 읽지는 않을게요. 백분이 277점 정도 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건대 화학과 등 정도를 쓸 수 있는 친구였는데 연세대학교 중문과로 교차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백분위가요 282.5 정도 되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요 서울시립대 컴퓨터 정도를 쓰는 친구인데요. 고려대 통계학과로 교차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네요. 이런 기사를 봤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기억 속에는 뭐만 남아요? 그죠? 건국대 써야 될 친구가 교차 지원을 해서 연세대학교에 합격했네요. 서울시립대 정도를 써야 될 친구가 교차 지원을 해서 어디를 썼어요? 고려대에 합격했네요. 이제 이것만 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번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앞에 우리 숫자를 봐봐요. 100분이 277이에요. 277점이면 그냥 요거 평균으로 낼게요. 277점 나누기 3하면 국수 탐 들어갔을 거니까 나누기 3을 하면 얼마예요? 그죠? 평균 100분위가 92.33이에요. 여러분 100분이 92.33이면은요 실제로 그냥 내가 자연계열로 썼을 때 건국대 화학이 아니고요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자연계열이 자연계열에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성적이란 말이에요. 교차 지원을 하면은요 연대 중문이 아니고 연세대에 있는 대부분 학과에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이에요. 우리는 그냥 건대
건대는 저거 정말 안정 지원을 해 놓은 거죠.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떨어져 라는 그 학과 그냥 지원하고 연대를 쓴 친구인 거죠. 근데 기사가 저렇게 나다 보니까 건대 정도 쓰는 친구가 연대 합격하네 교차 지원을 하면 우리는 이것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밑에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친구요. 100분이 285.5면은 보시는 것처럼 평균 100분이 95.17이에요. 95.17. 이 정도라면요. 자연계열로 그냥 이 친구는 교차 지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시립대가 문제가 아니고 교차 지원의 문제도 아니고요. 그냥 자연계열로 써도 연세대, 고려대, 공대까지 모든 모집단이 그냥 다 쓸 수 있는 친구예요. 굳이 왜 교차 지원을 해서 고대를 가느냐고요. 고대로 교차 지원하면 경영학부도 써요. 그러니까 이건 기사를 좀 자극적으로 쓰기 위해 저런 얘기를 쓰는 건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교차 지원을 한다. 내가 교차 지원으로 좀 성공적으로 교차 지원을 할 거야 라고 한다면 한 개 그룹 정도 어느 대학 뭐 이렇게 특정 지어서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근데 대략적으로 한 개 그룹 정도를 상향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실제로 완전 안정 지원하는 거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건대, 공대 정도를 쓸 수 있는 성적이야. 건대, 공대 정도를 안정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한번 지원해 볼 수 있는 성적 정도가 될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교차 지원을 한다라고 한다면 소위 얘기해서 중경 뭐 이런 데 있죠. 그 한 그룹 위에 그 대학 정도의 인문계열, 상경계열 위주로 그런 학과들의 지원이 가능할 거고 아니면 전년도처럼 그 한 그룹 위에 있는 대학의 가장 하단에 있는 어문계열 학과 정도를 좀 상향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작정 교차 지원하면 뭐 두 그룹 이상의 대학을 뛰어넘고 상향 지원해서 합격할 수 있어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면서 교차 지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이것도 뭐죠? 내가 상향 지원할 그 대학에 어떻다라는 거예요.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